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KGM의 신형 액티언입니다. 액티언은 범퍼 하단의 LED 헤드램프와 쿠페형으로 낮아진 루프 라인, 크롬 장식 등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차량으로서 가격은 S7이 3,395만원, S9은 3,649만원입니다. 트림 간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와 3D 어라운드 뷰, 후측방 충돌 보조, 후측방 접근 경고, 안전하차 경고의 유무로서 구성 대비 살짝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걸 토레스 대비로 보면 액티언은 대부분의 옵션을 기본화하여 선택 옵션을 최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쟁차와 비교해보면 가격 접근성에서는 조금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인기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 액티언은 S7에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카멜앤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를 추가해서 3,476만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는 내외장 드레스업과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무선 충전기 및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포함되는 구성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일부 안전 및 선호 옵션이 빠지기 때문에 홍시픽 추천 견적을 짜보면 S9 무 옵션 구성을 추천드리는데요. 우선 S9부터는 전동 트렁크와 3D 어라운드 뷰 같은 주차 보조 옵션이 추가가 되고요. 또한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 차선 변경 경고, 안전하차 경고와 같은 에이다스도 포함이 되는 만큼 액티언을 가장 편하게 탈 수 있는 구성이 됩니다. 안전 편의가 중요하시다면 이 구성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트렁크는 680리터로 토레스 대비 35리터가 작기는 합니다. 그래도 폴딩 시에는 1568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실내에는 트렁크를 개폐할 수 있는 버튼도 있어서 차박 시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유지비의 경우 연간 320만원 수준으로서 토레스 대비론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투싼과 스포티지 대비론 29에서 33만원가량 추가 지출이 필요합니다. 대신 액티언은 저공해 3종 인증으로 공영주차장 50% 할인과 같은 부가 혜택이 있는 만큼 연 단위로 보면 어느 정도는 상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신형 액티언의 실내 컬러는 블랙과 블랙 레드 투톤, 카멜 베이지 투톤까지 총 3가지이고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카멜앤 베이지 투톤으로서 수입차 느낌이 나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은 토레스에서 사용하던 4스포크 대신 액티언 전용 2스포크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좌우 하단에는 즐겨찾기 버튼 및 오토홀드 버튼을 큼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활용성이 좋았어요. 다만 이런 오토홀드 버튼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버튼이 아니라서 이런 거 대신 차라리 드라이브 모드를 넣어뒀으면 더 좋았겠다 싶고요. 그립감은 무난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12.3인치로서 신규 GUI도 사용성이 좋았고요. 어라운드 뷰는 3D 타입으로 깨끗한 그래픽에 주차 사각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아래쪽 대시보드 중앙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송풍구와 비상등을 배치했고요. 좀 더 하단에는 수납함과 USB 포트가 있습니다. 기어는 토글 기어 타입으로 수입차같이 이렇게 크리스탈 소재가 적용이 되어서 그런지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대시보드부터 도어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감성도 좋습니다. 2열은 토레스 대비 전장 전폭은 크지만 전고가 낮아서 그런지 공간감은 조금 부족한데요. 실제 공간은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레그룸은 2뼘 반, 최소 레그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경쟁차 대비론 짧은 휠베이스 때문에 레그룸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쿠페형임에도 불구하고 전고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편의 옵션으로는 USB 포트와 에어벤트, 열선과 암레스트, 도어 커튼이 있고요. 이 중 커튼은 투싼과 스포티지에선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열 탑승 빈도가 높은 분들에겐 액티언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신형 액티언을 타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S9 트림에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이고요. 이 액티브 가변 시스템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신형 액티언이 나왔을 때 최초 시승기를 올렸을 때에는 시승을 사실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한 1시간 동안 잠깐 타본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 또 다른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일단 이 주행 감각,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같은 플랫폼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토레스
와 비교했을 때 전장은 35mm가 길어졌고요. 전폭 같은 경우는 20mm가 늘어나긴 했는데 이 클래딩 사이즈가 좀 두꺼운 게 들어가 있어요, 액티온이. 그래서 실제적인 이 좌우 폭 사이즈는 토레스하고 동일합니다. 대신 이게 쿠페형 SUV다 보니까 전고가 토레스 대비 40mm 정도가 낮아졌는데요. 근데 이게 뒷자리에서는 약간 체감이 되지만 운전석, 즉 1열에서는 토레스와 똑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토레스와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주행 감각은 토레스와 거의 비슷한 도심형 SUV에 가깝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데일리카 5월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기에 가장 최적의 세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다만 이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액티온은 약 70kg 정도가 더 무겁긴 합니다. 여기서 뭐 AWD 시스템이라든지 옵션을 조금 더 추가할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좀 더 무거워지거든요. 70kg 정도면 성인 남성 1명 정도가 더 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첫 가속 감각이 조금 굼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혼자 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탄력 주행을 하다가 살짝 엑셀링 해볼게요. 이렇게 엑셀링 했을 때 뭔가 한 1.5초 이후에 차가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1.5초 전에 엑셀을 분명 밟았는데 보통의 요 정도 세그먼트를 가진 차량들은 엑셀을 밟자마자 바로 훅 튀어나가거든요. 엑셀의 피드백이라든지 응답성이 상당히 경쾌한 경우가 많은데요. 액티온은 이렇게 밟았어요. 밟고 나서 한 1.5초 이후에 차가 구동이 되면서 전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토레스도 사실 요 엑셀 민감성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토레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살짝의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엑셀의 민감도가 살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밟는 족족 꽤 빠르게 응답성을 내주고 있긴 하지만 액티온은 뭐랄까 좀 여유롭고 느긋한 가속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느릿느릿하다든지 막 답답할 정도의 가속감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정속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 중이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같이 내려볼게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제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오, 차폐감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액티온은 기본 트림 S7부터 다양한 편의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드실드를 포함해서 옆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다만 요 도어 몰딩이라든지 고무 패킹이 엄청 고급스러운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차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 완벽하게 딱 닫아준다는 느낌은 살짝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윈드 노이즈가 조금 들어오긴 합니다. 아무래도 약간 각진 차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현재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액티온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액티온은 휠 인치수로 고를 수가 없고 20인치 단일입니다. 그냥 깡통부터 20인치가 들어가요. 참고로 타이어 같은 경우는 흡음형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흡음형과 흡음형이 아닌 경우를 비교하고 봤을 때 이 로드 노이즈를 조금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다녔을 때 땅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비교적 덜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정도 체급의 20인치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한 오버스펙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도 20인치 휠을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실내 방음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신형 액티온은 토레스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4기통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3세대 아이신 자동 6단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계기판 디자인이 좀 더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0.5초? 1초 정도 느린 반응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 초반에 터보렉을 제외하면은 꽤 빠른 응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멀 모드와 비교했을 때 차가 좀 열심히 달려주고 열심히 구동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속감이 답답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봐도 한 1초 정도는 터보렉이 있긴 하지만 금방 이 차체를 힘껏 구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노멀 모드와 비교했을 때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액티브 배기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액티온을 타고 있는데요. 옵션가는 1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니 이게 가상 사운드인데 140만 원 너무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액티온에 들어가는 가상 사운드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스피커로 송출해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총 모두도 2개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액티브 배기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이 인포테인먼트에서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현재 제가 활성화를 시켜둔 상태이고요. 그냥 탄력 주행할 때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엑셀링 해볼게요. 오, 뭐랄까 이 배기음이 좀 더 괜찮아졌어요. 이 귀로 듣기에 좀 더 괜찮은 음색을 가지고 있달까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쭉 가면서 뭔가 고배기량 차량에서 들을 수 있는 음색이 아니기는 하지만 기본 배기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음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액티브 배기 사운드가 모드가 총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모드 2로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액티브 배기 사운드 모드 2로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이랬을 때 엑셀링 해볼게요.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 액티브 배기 사운드 모드 2는 1과 비교했을 때 진짜 고배기량 차량들 있잖아요. 흡사 V6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 느낄 수 있는 엔진 회전 질감과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쭉 가고 나서 엑셀에서 발을 떼도 이게 앞쪽에서만 사운드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이 머플러 쪽에서도 사운드가 나서 진짜 이 차가 조금 더 잘 달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 액티브 배기 사운드를 켰다고 해서 차가 더 잘 나가지는 않아요. 그냥 사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차량들에 들어가는 스피커로 송출이 되는 이 정도의 가상 사운드와 비교했을 때 외부에서도 나고 실내에서도 나기 때문에 좀 더 이질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배기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 감성마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잘 달리는 느낌이 나네요. 근데 이 액티브 배기 사운드가 사실 140만 원이면 엄청 비싼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액티온을 산다면 굳이 이 배기 사운드를 넣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넣더라도 후회하는 옵션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사운드를 내줍니다. 제가 여기서 창문 조금 내려보고 살짝 엑셀링 해볼게요. 여기서 엑셀링. 이게 바람 소리 때문에 마이크에 어떻게 당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운전하는 제가 들었을 때에는 V6 엔진에서 들을 수 있는 배기음과 엔진음이 살짝 외부에서도 들립니다. 이거는 진짜 제대로 만든 옵션인 것 같아요. 짠! 유턴 존에 왔기 때문에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S9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유턴이 오늘은 이렇게 갓길에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 유턴을 한 번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주차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한 번에 유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조향 각도는 괜찮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높게 세팅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낮게 세팅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S9부터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에서도 이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사용을 하신다면 좀 더 편리하게 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유턴하다가 갓길 주정차 때문에 다시 후진했다 전진을 했는데요. 보통의 기어들은 PRND로 되어 있잖아요. 오토 미션 기준으로. 근데 이 액티온에 들어가는 거는 후진 한번 한 다음에 전진하려면은 이 중립, 뉴트럴, 중립을 꼭 한번 거쳐줘야 됩니다. 뭔가 상용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습니다. 신형 액티온의 선의 능력도 살펴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두고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약간 좀 언더스티어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장이 좀 길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코너길에서는 약간의 롤링도 있고요. 또 전륜구동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스티어가 좀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휠이 20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동일하게 스포츠 모드이고요. 여기서 급조양까지 해볼게요. 급조양. 오, 핸들을 튼 쪽으로 좀 푹신하게 받아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이렇게 틀었을 때 리어도 반박자 늦게 따라오고요. 핸들을 이렇게 틀은 쪽으로 이게 접지력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체 세팅이라든지 전반적인 성능 같은 경우는 스포티함보단 데일리함과 표준에 가깝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온으로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전방에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다리 이음새처럼 날카로운 구간에서는 약간 신경질적이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빨래판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에는 로드 노이즈가 조금 들려오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노면의 요철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읽어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액티온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32psi, 후륜도 32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도시명 SUV 치고는 다소 부드러운 공기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승차감은 생긴 거와 다르게 나름 편안합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에도 액티온의 하체 감각이 좀 더 패밀리카, 5월 데일리카, 5월 컴포트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온이 쿠페형 SUV이기도 하고 외장 디자인이 되게 좀 영하게 젊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성능감도 뭔가 스포티하게 꾸며져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성능감은 좀 더 중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조작 방법은 간단한데요. 스티어링의 우측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과 가감속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차선과 핸들 보조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기판을 보시면은 뭔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이콘은 현대기아에 들어가는 것과 공유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었을 땐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동일하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핸들을 끄게 되면은 아예 없어지는 건 또 현대기아랑 다르더라고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기능을 껐을 때에는 주황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요. 키더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회색깔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KGM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활성화가 되었을 때에만 현대기아와 똑같이 들어가 있고 껐을 때는 또 이 KGM만의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토렉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켰을 때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액티온은 제가 이쪽으로 깜빡이 켜볼게요. 뭐 따로 보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액티온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km라고 하는데요. 현재 제가 주행한 결과 실연비는 리터당 12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차 중량이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하고 또 엔진 같은 경우도 다운사이징 1.5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연비가 엄청 잘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토레스와 마찬가지로 신형 액티온도 저공해 3종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짠! 이번에는 액티온 2열입니다. 승차감 위주로 자세히 느껴볼게요. 현재 보드블록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요철들이 살짝 느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편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처럼 고저차가 있는 구간은 충격이 좀 바운싱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액티온 같은 경우는 20인치 단일 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 조율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타이어 편평비 같은 경우는 45mm가 들어가 있고요. 1열에서 느꼈었던 도시명 SUV에 가까운 하체 감각을 2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포트홀 구간을 넘으면서 충격을 느껴볼게요. 먼저 우측 바퀴로 포트홀 구간을 넘어보겠습니다. 어이구, 충격이 약간 와일드한데요. 이번에는 좌측 바퀴로 포트홀 구간 넘어볼게요. 그래도 이 2열 같은 경우는 멀티링크 독립현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에서 넘었을 때 충격이 조금 덜 들어오긴 합니다.
다만 이게 일반적인 SUV랑 비교했을 때 2열의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하체 감각이 다소 와일드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토레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열 공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 휠하우스 근처에 시트가 있거든요. 구동축과 시트가 가까워서 그런지 고도차가 큰 구간에서는 좀 와일드한 느낌이 들고요. 다만 잘 포장된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갔을 때에는 비교적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티어는 오프로드라든지 조금 과격한 주행보다는 도심형 SUV에 맞게 편안한 주행으로 하신다면 무리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형 액티언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액티언의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아직 없지만 토레스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KNCAP에서 81.6점으로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론 부족한 변속기 단수와 선루프 선택 불가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신형 액티언 어땠냐? 일단 옵션 구성은 괜찮았습니다. 디자인도 충만했고요. 쿠페형 치고 실내도 넓었습니다. 승차감도 준수했어요. 하지만 퍼포먼스는 부족합니다. 뭔가 힘이 여유롭지 못했고요. 또한 낮은 연비도 장기 운용 시엔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